이어서 사제의 눈 시간입니다. 지난 설날, 저는 조카에게 세뱃돈을 줄 때 곤란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중학생 조카에게 2만 원, 초등학생 조카에게 1만 원을 주려고 했는데 초등학생 조카가 차별하지 말고 똑같이 달라고 말했습니다. 중학생과 초등학생의 차이를 둬야 했을까요? 똑같이 나눠줘야 했을까요? 아니면 동생에게 1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줬어야 했을까요? 하느님의 정의를 말해야 하는 저는 어떻게 해야 맞는 걸까요? 우리 사회가 바로 이 곤란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2014년 한 여대생이 인터넷에 올린 글이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바로 정유라가 올린 돈도 실력이야. 우리 사회가 어떤 현실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최근 유행하는 말이 부모 찬스입니다. 사회 지도층의 자녀 특혜가 연달아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불공정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뜻일 겁니다. 최근에 서울대학교 합격자 중 강남 3구 출신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각계각층 유명인사 자녀들이 부모 영향으로 쉽게 취업하는 것을 보면서 불공정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사회조사에서 20, 30대의 사회 신뢰도는 40%대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공정한 사회에 대한 관심과 갈망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공정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공평하고 올바름을 말합니다. 그런데 공정의 비례 원리는 공정한 선발 과정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보편 원리는 사회 구조적 차별에 취약한 집단에 우선권을 주어 권익을 보장하려는 원리를 말합니다. 하지만 비싼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부유층 자녀들이 명문대에 진학할 확률이 더 높으니 형식적인 비례성 공정은 결과의 평등과 갈등을 빚게 됩니다. 부모 사이의 결과의 불평등이 자식들에게 기회의 불평등으로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지역균형 선발 제도는 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학생들에게 더 많은 입학 기회를 주고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배경을 지닌 학생들을 받아들여 사회 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이나 일반고 학생들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전형입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지역균형 선발 제도의 부정적인 사람들은 오히려 우수한 학생들의 기회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불공정한 제도라고 주장합니다. 진정한 공정을 위해 필요한 것은 불평등에 맞서는 싸움입니다. 경제적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기회의 평등을 추구해야 하는데 소외지역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제대로 된 경쟁이 힘들고 평등 없는 공정은 한계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의는 이들을 모두 포함하는 상위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의의 결과는 평화가 된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창조된 모든 재화는 사랑을 동반하는 정의에 입각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기득권층에 의해 공정성이 상실된 사회일수록 갈등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정한 사회를 이루려면 약자를 배려하고 소통과 화합을 통해 차별을 없애야 합니다. 희생과 배려 없이 공정한 사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난 9월 15일은 세계 민주주의 날로 민주주의의 뜻을 되새기고 미래를 위한 과제를 성찰하기 위한 기념일이었습니다. 민주주의는 설득과 토론에 의한 정치입니다. 시간은 걸리지만 다수가 논의한 결정이 소수에 의한 결정보다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신념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찬반으로 인한 적대감이 아니라 찬반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더 나은 민주주의와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차원에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 사회의 중개를 활용해 이웃의 삶을 개선하고 이웃의 가난을 초래하는 사회적 요인들을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추린 사회교리 208항에 나오는 말입니다. 오늘 사제의 눈은 배려 없는 개천에서는 용이 나지 않는다 였습니다. 평화를 빕니다.